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혼일르란 새색시가 가마꾼들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새색시는 혼이 나여 시댁으로 가는 길이어서 너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는 너무 험해서 가마꾼들이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새색시는 가마꾼들을 다그쳐서 빨리 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마꾼들은 힘은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갈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백발의 노인이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색시를 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아씨, 보아하니 오늘 시댁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군요. 그런데 어쩌나 이 고개를 넘어가면 조금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할 것인데. 노인의 말에 가마꾼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빨리 비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씨에게 다가올 화를 면하게 할 수 있는데 잠깐 나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소.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그러자 가마 안에 있던 새색시가 귀가 쫑긋해서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어찌 어르신께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소. 그리고 노인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고개에서 심리 떨어진 마을에 아주 마음씨 좋고 아리따운 처녀 꽃분이가 살았습니다. 꽃분이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총각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어느덧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에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의 외모와 보여주는 것보다 100년을 함께할 생각으로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꽃분이의 집안에서는 좋은 혼처를 알아보았으나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꽃분이의 부모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좋은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신랑감도 아주 멋지고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날짜를 잡고 혼인식을 하기로 약속을 하니 꽃분이는 혼인날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혼인식 날이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드디어 신랑감을 만나서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신랑 신부는 둘 다 몹시 아름답고 멋졌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가 만났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혼인을 한 뒤에 앞으로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한가득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현모양처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이제 시댁에 가서 살게 되겠지. 그러면 시댁에 계시는 시부모를 정성껏 내 부모님처럼 잘 모실 것이야. 그래서 이쁨도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서방님과는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 것이고 우리 집 살림도 잘 돌봐서 살림을 아주 많이 불려봐야겠어. 그리고 자식도 아들, 딸 둘씩 많이 낳고 그렇게 자식들 재롱을 보다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서 다시 검도록 우리 서방님과 100년 해로할 것이야. 내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꽃분이는 눈앞에 멋진 신랑을 보면서 그렇게 꿈 같은 미래를 그리며 좋아라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표정은 혼인식 내내 마냥 밝았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 꽃분이는 며칠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잘 골라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떠나려니 꽃분이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비록 혼인을 한 뒤에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따뜻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그런 슬픔을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었어. 나 말고 다른 여인들도 다 겪는 일이 아닌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일 것이야. 꽃분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슬펐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으므로 꽃분이는 가마를 타고 서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시댁으로 가는 길에는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고개는 무척이나 가팔랐습니다.
이 가파른 고갯길을 그냥도 가기 힘든데 가마를 메고 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계속 쉬긴 하였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간신히 오르막을 다 올라서자 잠시 가마를 내려놓고 숨을 좀 돌렸습니다. 무거운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도 힘든 일이지만 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마꾼들이 힘드니까 가마는 요동을 쳐대며 흔들렸고 가마 안에 있는 꽃분이도 가마 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 꽃분이 또한 잠시 눈을 감고 울렁거리는 속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개 아래에서 신랑 집의 하인이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신부의 가마를 보더니 멈춰 서서는 숨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유, 이를 어쩝니까요? 우리 도련님이 말입니다. 도련님이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오늘 아침에 그만 급사를 하셨습니다요. 이를 어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의 도련님이 집도 조상집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어른께서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멀리서 오는 아씨를 걱정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가마를 돌려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꽃분이는 깜짝 놀라서 가마를 뛰쳐나왔습니다. 가마꾼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 혼이 난 지 며칠 안 돼서 서방님께서 황망하게 가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빨리 깨었으면 좋겠다. 꽃분이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가마꾼들이 물었습니다. 저기 아씨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은 집으로 돌아갈까요? 지금 출발한다면 오늘 중으로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댁으로 가셔서 몸을 추스림이 어떠신지요? 가마꾼들의 질문에 꽃분이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접다가 고개를 들어 뭔가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미 나는 혼인을 한 몸이니 시댁으로 갈 것이다. 어서 가마를 들어라. 내 어찌 혼인 한 몸이 서방님이 사별했다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지아비를 섬기는 안하기 할 도리가 아니다. 내 시댁에 가서 서방님의 장례를 치르고 우리 집에 연락할 것이다. 빨리 서둘러 가자. 그렇게 꽃분이는 가마꾼들을 독려하여 계속 시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뒤에도 시부모를 모시고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청산과 보이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방의 사람들은 시집가던 신부가 고개에서 쉬다가 신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서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여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고개를 과분의 고개 또는 과부고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개의 이름은 온 마을에 유명해졌으니 시집가는 신부들은 이 과부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피하며 비록 멀더라도 한참 길을 돌아갔고 절대로 무슨 일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또한 행여나 과분의 고개로 가다가 딸이 청산 과부가 될 것을 걱정하여 절대로 이 과분의 고개를 지나가게 두지 않았고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고개를 돌아가도록 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넘고 안 넘는 것은 아씨 마음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굳이 화를 안 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빨리 가고는 싶겠지만 그래도 지금 잠깐 고생하는 것이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 들은 새색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다면 100번이라도 돌아가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새색 씨는 가마꾼들을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식 씨는 그 후에 시댁에 가서 아무 무탈 없이 남편과 백년해로 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집안에 돌쇠라는 하인을 둘 정도로 남 부럽지 않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한 가지의 고민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비도 한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울퉁불퉁한 감자를 닮은 자신의 외모였습니다.
이 외모로 인하여 항상 선비가 지나갈 때마다 저 얼굴 좀 봐. 저 얼굴을 들고 어떻게 다니지? 누가 시집이 나오겠어? 돈이 많으면 뭐해? 참 불쌍하게 됐구만 하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을 매번 듣는 선비는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위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비는 하루하루를 자신의 외모 때문에 한탄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시집을 안 오니 말입니다. 이러니 선비의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괴팍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속상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자신의 하인인 돌쇠를 불러 술 한 잔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술상이 무르익을 때쯤이었습니다. 돌쇠야, 너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이 정도 외모면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수군대는지 난 잘 모르겠다. 오늘만은 나에게 솔직히 말 좀 해줘라. 너무 답답하구나. 돌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술을 연거푸 더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돌쇠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니 술 핑계로 일부러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에이, 나리, 못생기긴요. 그냥 얼굴이 아주 조금 박한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얼굴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격은 괴팍하면서 얼마나 급하신데요. 솔직히 저니까 버틴 거지. 다른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걸요. 제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아,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내 하인 아니냐? 나리,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요. 왜 주의 없는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하며 말하고는 돌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선비는 돌쇠의 말의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선비는 믿었던 자신의 하인 돌쇠마저 이리 이야기를 하니 너무 답답하고 서글퍼 바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녕 답이 없는 것인가? 내 색시는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며 이렇게 한탄하던 선비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쓰러진 하인 대신 술을 사러 밖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어렴풋이 무슨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한 선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물체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놀란 선비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아리따운 여인이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말씀 좀 해보시오. 아무리 깨워도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만히 두면 위험할 텐데 하며 잠시 고민하던 선비는 더 이상 그 여인을 두고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술이 깬 돌쇠는 어제 자신이 날있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설마 나를 쫓아내며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죄를 하기 위해 조심히 나리 방문을 여는 순간 아리따운 여인과 나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나머지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의 소리에 드디어 깨어난 여인은 바로 옆에 외간 남자가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하며 여인은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의 말에 덩달아 순간 당황한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침착하게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여인을 위하여 간호해준 선비 덕분에 여인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도련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뭔가 모를 핑크빛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선비는 그동안 자신의 집에 방문한 여인이 처음인데 더욱더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 후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여인은 황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 하지만 하룻밤을 지새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그 집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인을 본 아버지는 크게 호통을 치며 화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은 차근차근히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였으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여인의 아버지는 당장 선비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한 선비. 선비와 여인의 아버지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는 전날 밤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여인의 아버지는 오히려 화만 계속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느 아버지가 이 말을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억울하기도 하거니와 도저히 믿어주지 않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선비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없던 자신감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아버지는 마치 바래오던 것처럼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쁜 딸이 하루아침에 시집을 가는데 이 의미심장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흔쾌히 승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외모 때문에 혼인은 포기하고 살았던 선비에게 드디어 꿈 같은 날, 즉 혼례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례식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바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선비는 당황해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왜 이 처자가 내 앞에 있는 것이냐? 저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고. 당장 내 부인을 찾아오라고. 돌쇠야, 어서 내 부인을 찾아오거라.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갑자기 뒤바뀐 여인의 크게 당황한 선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인을 처음 만났던 날 선비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비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 여인은 추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선비는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에 빠져든 것이지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야 이 여인의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미소와 흔쾌히 승낙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아버지는 딸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던 찰나에 떡하니 선비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계획에도 없던 추녀 꽃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꿈꿔왔던 선비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추남 추녀가 결혼하게 됐으니 주변 사람들은 더욱더 이 두 명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내를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선비는 하루하루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꽃분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비와 꽃분이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는 큰 결심을 하며 서방님께 말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과거 시험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방님처럼 훌륭한 분이 가만히 집에만 계시긴 너무 아까워서요. 합격하여 가문의 위험을 떨치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신다면 몇 년 나가서 공부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분이는 서방님을 떠나 보내는 게 너무 아쉽긴 하였지만 헤어지기는 싫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기만의 최대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꽃분이를 보며 살아가는 게 지옥이었던 선비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과거 시험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떠나는 날 눈길 한 번 주면 좋으련만 냉정하게도 선비는 버선발로 멀리서 뛰어오는 아내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아내를 향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꽃분이는 얼마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는 서운함을 뒤로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서방님, 무사히 과거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좋은 서방님께 이문난 여인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발 이 시험만 붙게 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꽃분이는 자신을 냉정하게 대하는 서방님에게 불만은커녕 오직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며 남편이 과거 시험에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꽃분이처럼 이렇게 착한 아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는 왜 이런 꽃분이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선비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끝까지 자신만을 챙겼던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지며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선비는 설레임 반 걱정 반을 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받다. 합격이야. 내가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구만. 2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경사났네. 경사났어. 선비는 그동안 고생한 기억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하게 급제자 명단이 갑자기 수정사항이 생기더니 선비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급제자 명단에 선비의 이름이 사라진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은 품이 있고 고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영의정은 선비의 외모를 본 후 합격자 명단에서 급히 제외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선비가 제출한 답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그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모로 인하여 2년간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얼마나 허탈하고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못생긴 외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왔는데 또 이 외모 때문에 과거 시험마저 떨어지니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선비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탈감을 안고 선비는 꽃분이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꽃분이는 평소와 똑같이 서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꽃분이는 서방님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한바구음을 지으며 서방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며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아내 꽃분이의 마음을 모른 채 되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 시험 준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2년 동안 고생도 안 했고 이 더러운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 아니오?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오. 내가 당신과 혼인한 자체가 실수였소. 이제는 당신 얼굴조차 보기 싫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소. 당신이 책임지란 말이오.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조강지처 꽃분이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꽃분이는 서방님 일이라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화낸 서방님께 서운함을 느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언제부터 이 나라가 능력이 아니라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외모가 아니면 평생 일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동네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어떤 말이라도 해주세요. 주상전하는 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지냈단 말이옵니까? 꽃분이의 절규가 얼마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꽃분이는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에까지 이 상황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감독관인 영의정을 곧장 불렀습니다. 영의정은 소문이 일이 커지니 어쩔 수 없이 그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임금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급제자 명단을 수정한 것은 임금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영의정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내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내가 지금껏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내 곁에 지금껏 있었겠소? 바로 즉시 찾아가서 사죄를 하소하며 영의정을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의정은 황급히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소. 미안하게 됐소 하며 합격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꽃분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어리석은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합격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연히 서방님이 다시 합격되실 줄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그리 차갑게 대했구만. 당신은 아무 불만 없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소. 정말 미안하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려. 당신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몰라보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오.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서방님이 지금껏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으신데요? 전 서방님이 이렇게 제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방님, 제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한없이 꽃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이 미안하고 또한 이런 자신을 좋아해주니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을 다하여 꽃분이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꽃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선비는 혼인 전 처음 말했던 것처럼 꽃분이를 여왕처럼 모시며 남부럽지 않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꽃분이에게 큰 상을 내렸고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선비와 꽃분이를 추남추녀가 아닌 선남선녀로 여기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꽃분이처럼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처럼 현명하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해준다면 외모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즉, 외모는 잠깐, 마음은 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보단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주위 사람들의 외모보다 내면을 바라보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